반갑습니다. 오늘 이어서 부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채 영어로 liability 혹은 debt, debt, debt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liability를 주로 많이 쓰고요. 이 부채는 어떠한 뜻이 있냐면은 돈, 물건, 용역 이러한 것들을 미리 받아서 나중에 갚아야 할 것들을 부채라 그래요. 그러니까 빚진 거, 돈 빚진 거만 부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돈뿐만이 아니라 물건이나 용역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미리 받아가지고 이제 나중에 갚아야 할 것들을 모두 다 부채 혹은 liability라고 그래요. 그리고 제가 우스갯소리로 옛날에 어떻게 하면은 여자친구를 사귈 수 있을까라는 책을 미국 유학 시절에 한번 읽어본 적이 있는데 데이팅 for Dummies라는 책인데 멍청한 애들을 위한 데이트하는 방법 같은 거를 알려주는 책이었는데 이제 여자친구가 될 분에게 끊임없이 잘해주래요. 그러면 여자친구가 어떠한 감정을 느끼냐면은 부채감을 느낀대요. 너무 많이 받아서 너무 많이 미리 받아서 나중에 뭔가 갚아야 될 것 같은 부채감이 든대요. 그때 영어로 썼던 게 liability입니다. 아무튼 여기에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똑같아요. 자산에서도 두 개로 나눴던 기준이 뭐였죠? 12개월 기준이었죠. 부채도 똑같아요. 12개월 내에 돈, 물건, 용역을 미리 받아서 나중에 갚아야 할 것들이 있으면 유동부채, 1년 이상이면 비유동부채 혹은 영어로 long-term liability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부채에서 1년 이내에 갚아야 할 의무 short-term liability 혹은 current liability 종류를 한번 보자면은 첫 번째 단기 차입금. 단기 차입금이 뭘까요? 은행한테 빚진 거 이런 거 1년 내에 갚아야 되는 거 있는 게 단기 차입금인 거고 그 다음에는 매입 채무. 매입 채무는 뭐냐면은 이제 상품이나 원재료 같은 거를 공급업자로부터 미리 받았는데 현금이 아직 안 나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장사를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카페를 하는데 원두가 필요하잖아요. 원두 공급하는 사장님한테 원두를 미리 받았는데 아직 현금이 안 나간 상태예요. 그거를 accounts payable 매입 채무라고 그래요. 그리고 품질 보증 워런티라고도 하죠. 자동차 좋아하시는 분들 제가 옛날에 미국에서 유학할 때는 보면은 현대자동차 그렇게 인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워런티라는 게 있었어요. 현대자동차에서. 워런티가 있어서 현대자동차를 사시면 10년간 무조건 품질 보증해 드립니다. 그래가지고 미래에 10년 동안 소비자가 컴플레인 하면은 무조건 현대차에서 고쳐주겠습니다. 그런 광고를 했었죠. 그러니까 현대차 입장에서는 뭐예요? 부채인 거예요. 부채. 나중에 갚아야 할 것들인 거죠. 그 다음에 있는 건 미지급 비용. 미지급 비용은 뭐다? 용역을 미리 받았는데 현금이 아직 안 나간 상태. 그러니까 부채에서 핵심은 뭐냐면은 뭐가 됐든 용역이 됐던 돈이 됐던 미리 받은 거예요. 미리 받았어. 근데 미리 받았는데 돈이 안 나간 상태인 거예요. 혹은 돈을 미리 받았는데 물건이나 용역이 안 나간 상태를 말해요. 또 이런 거는 선수금이라고 그러죠. 선수금, 돈을 미리 받았는데 물건 혹은 용역이 안 나간 상태. 뭐 잡지회사를 예를 들면은 잡지회사한테 1년치 구독료를 미리 냈는데 이제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직 못 받잖아요. 못 받은 상태잖아요. 그리고 잡지회사 입장에서는 돈은 1년치 구독료를 미리 받았는데 잡지가 아직 안 나간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잡지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선수금으로 잡히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할 사항이 지난 시간에 자산에서 배웠던 것 중에 선수금이랑 비슷한 용어가 있었죠.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선수금과 비슷한 게 자산 계정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다? 선급 자산이라는 게 있었죠. 성급 자산 그리고 성급금. 이 두 개 다 뭐냐면 이건 자산 파트에 있는 거예요. 자산 파트에 있는 거는 뭐예요? 이제 부채 파트에 있는 거랑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자산 파트에 있는 거는 무조건 미래에 회사에 혜택을 줄 만한 것들을 불러오는 것들이 모두 자산 파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급 자산의 대표적인 예가 뭐였죠?
선불 임대료, 선불 보험료, 연간 광고비. 1년치 임대료를 이미 낸 거예요. 그리고 보험료를 미리 낸 거예요. 1년치를. 그러면 1년 동안 기업 입장에서는 1년 동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미 돈을 냈으니까. 보험비를 내고 임대료를 냈으니까. 그러한 것들을 성급 자산 혹은 성급 비용이라고 그래요. 성급 비용, 성급 자산 그냥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된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이제 이어서 말씀드리면은 부채에서 1년 이상 초과 의무가 있는 것을,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있는 거 1년 이내에 있는 거는 유동 부채라 그랬고, 여기에 1년 초과하는 거는 비유동 부채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만기가 1년 이상 남은 회사채라든지 1년 이상 남은 은행 대출, 그리고 퇴직금 충당금. 이게 뭐냐면은 직원들이 언제 퇴직할지 모르니까 퇴직금을 이 직원들이 회사를 때려치고 나간다 그랬을 때 지급을 해야 되니까 항상 충당을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쭉 이어서 이제 current accrued expenses라는 게 있는데, 이게 유동 부채에서 주로 나오는 이제 영어 단어인데, 이거의 예가 이런 식으로 있어요. 미지급 급여, 미지급 이자, 미지급 세금, 미지급 임대료, 쭉쭉쭉쭉 많죠. 이게 막 너무너무 복잡하지만은 부채의 핵심은 뭐다? 뭔가 혜택을 회사가 미리 받았는데 아직 나가지 않은 거예요. 갚아야 될 것이 많은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자친구 예시를 들었잖아요. 여자친구를 꼬시기 위해서 여자친구한테 뭔가 계속 잘 해주면은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혜택을 되게 많이 받았는데 계속 부채감이 쌓여가는 거죠. 내가 너무 많이 받아먹었으니까 남자친구한테 뭔가 해줘야 되지 않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사를 예를 들어보면은 미지급 급여, 이 어크루드의 뜻이 그런 거예요. 뭐뭐 했지만, 사건이 발생을 했지만, 직원들이 근무했지만 돈이 아직 안 나간 상태인 거예요. 아직 지급되지 않은 월급. 이건 뭐예요? 미지급 이자는 뭐다? 회사가 차입금에 대해 발생한 이자 비용인데 아직 나가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이게 다 부채 계정이 있는 거예요. 아직 지급되지 않은 거, 아직 미지급인 거. 그리고 미지급 세금은 발생했는데 아직 납부되지 않은 세금을 말하는 거고, 미지급 임대료는 임대료가 발생했는데 아직 지불하지 않은 금액을 미지급 임대료라 그러고,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과금이 발생했는데 아직 지급되지 않은 것을 미지급 유틸리티 비용이라 그러고, 유틸리티는 영어로 이제 수도, 가스, 전기요금 같은 거를 유틸리티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이 미지급 공급업체 비용. 공급업체에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았는데 아직 결제되지 않은 금액.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 current accrued expenses의 개념은 뭐다? 뭔가 회사가 혜택을 받았는데 아직 돈이 안 나간 상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다? 부채 계정에 들어간다. 그리고 current이 들어갔으니까 유동부채, 12개월 내에 갚아야 될 유동부채 계정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유동부채에서 이런 것들 만나면은 일단 받아 먹었는데 갚아야 될 게 있다라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캐피탈 리스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자동차 우리 좋아하시니까 자동차 구입할 때 그냥 초반에 현금이나 카드 한 번에 긁어갖고 사는 법도 있지만은, 혹은 뭐 자동차 할부로 하는 법도 있지만은 리스로 자동차를 이용한 것도 있잖아요. 똑같아요. 기업도 공장 기계를 한 번에 살라 그러면 초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공장 기계를 리스하는 식으로 빌려 쓰는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 서버도 비싸니까 데이터 서버도 리스하고 차량 리스도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캐피탈 리스는 총체적으로 뭐다? 기업이 자산을 직접 구매하면은 돈이 너무 초반에 많이 들어가니까 구매하는 거 대신에 리스 업체랑 리스 계약을 통해 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면서 회계상 자산으로 인식하는 방식. 그래서 요거는 회계상에서 처리하는 거, 요거는 뭐 아실 필요는 없지만 대차대조표 요 밸런스시트에서 자산으로 들어가고, 요거 자본 리스를 쓰면, 그리고 부채 계정에서도 이게 동시에 들어가요. 자산과 부채가
이렇게 동시에 되고 실제적으로 이제 리스가 발생하면서 이 리스 부채가 조금씩 깎이면서 익스펜스가 늘어가는 식으로 되겠죠. 네, 여기까지는 알 필요는 없고요. 아무튼 캐피탈 리스는 뭐다? 초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하는 거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provisions라는 게 있는데 provisions는 뭐냐면은 제일 중요한 개념이 부채긴 부채인데 확정된 부채가 아닌 거예요.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앞에 커런이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확정된 부채가 뭐라 그랬죠? 앞으로 갚아야 될 게 있는 걸 부채라 그러는데 확정되지 않은 부채를 provisions,라고 그러고 커런이 붙었잖아요. 커런의 뜻은 뭐다? 12개월 내에 갚아야 될 게 있는 거. 그게 확정된 부채가 아닌 current provisions. 우리나라 말로는 충당금이라고도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current provisions는 1년 이내에 지급해야 되는 부채를 말하는 거고 non-current provisions는 1년 초과하는 것에 대한 거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지급 여부가 100% 확실하지 않지만 발생 가능성이 높고 금액을 추정할 수 있을 때 반영. 이렇게 보면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볼게요.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증수리 충당금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전에 뭐 현대자동차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증수리 충당금은 이 제품이 불량이 떴을 경우에 고객에게 무상수리 또는 교체 비용 예상액 요거를 부채 계정에 잡아두는 거예요. 왜냐면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이제 부채의 개념이 뭐라 그랬죠? 뭔가 발생했을 때 갚아야 될 것들이 있는 것들을 부채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미리 충당금 계정에 이런 것들을 잡아두는 거죠. 그래서 소송 충당금도 비슷해요. 지금 현재 소송 중에 있다라면은 이 기업이 소송에 휘말렸을 때 패소할 경우에 지급해야 될 예상 배상금 같은 거를 미리 잡아두는 거예요. 부채 계정에. 그리고 퇴직급여 충당금, 이제 직원들이 퇴사했을 경우에 퇴직금, 그리고 혹은 단기 보너스 지급을 위해서 설정되어 있는 금액을 퇴직급여 충당금이라 그러고 환경복구 충당금은 뭐다? 환경규제 준수를 위해 예상되는 비용을 말한다. 이제 대표적인 예가 폐기물 처리에 관련된 거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공장에서 그 CO2 배출을 하는 데 있어서 이거를 어느 적정 수준으로 레벨로 조정을 하라고 이런 환경 규제를 받게 되면은 그거에 따라서 이제 필요한 돈이 있을 수 있으니까 환경 복구 충당금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재고 평가손 충당금은 뭐냐면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가치가 점점 훼손되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아이폰 16이 이제 재고로 잡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이폰은 잘 팔리지만 잘 안 팔리게 돼 가지고 1년 넘게 재고로 잡혀 있다라고 치면은 그 아이폰이 출시될 당시에 가격은 150만 원이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가 점점 훼손이 되겠죠. 그리고 뭐 식료품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판매하는 상품들이 금방 썩잖아요. 그런 식료품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게 썩었을 경우에는 이게 팔 수 없으니까 그거에 대비해서 재고 평가손 충당금이라는 것을 설정을 하게 돼요. 아무튼 오래된 재고, 손상된 재고의 가치 하락을 대비한 금액. 그래서 프로비전스 충당금이라는 게 이러한 그러니까 항상 나중에 뭔가 내어줘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비해서 부채 계정에 잡아놓는 것이고요. 오늘 부채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자본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